스마트폰 시대는 여전히 우리 손안에 있지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몇 년째 뚜렷한 증가 없이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분기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교체 수요가 폭발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평균 교체 주기는 과거 2년 수준에서 3년, 4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배터리만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화면은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커졌고 카메라는 일상 사용을 넘어 과잉 성능에 도달했으며 프로세서 속도의 차이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얇고 더 빠르고 더 밝다는 광고 문구는 더 이상 설렘을 만들지 못합니다. 소비자는 와 라고 감탄하기보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시장의 특징입니다. 필수품이 된 순간 폭발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물과 전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매년 2배씩 더 팔리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도 아닙니다. 완벽에 가까워진 기술은 역설적으로 확장의 여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없지만 성장의 동력이 사라진 조용한 전환점. 스마트폰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팽창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 시대의 종말이 의미하는 진짜 본질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포기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핵심 단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은 모든 연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통화, 메시지, 결제, 업무,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디지털 활동이 이 작은 화면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유일한 관문이 아니라 여러 연결기기 중 하나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짐과 격하의 차이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기능과 시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격화된다는 것은 구조 속 위치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을 버린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전부였던 시대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은 손목의 웨어러블로 자동차로 XR 기기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마트폰은 중심 제어 장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보조 화면으로 역할이 이동합니다. 즉, 스마트폰은 죽지 않았지만 왕좌에서는 내려오는 중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그 이후의 질서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삼성 전략의 본질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델이 완제품을 많이 파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연결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품 판매 모델은 매년 더 많은 수량을 팔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실패하면 실적이 흔들리고 수요가 둔화되면 바로 매출이 꺾입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 압박도 심해집니다. 반면 인프라를 통제하는 모델은 다릅니다. 인프라는 한 번 표준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그 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업들은 그 규격에 맞춰 움직입니다. 제품은 교체되지만 구조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품 회사보다 인프라 회사를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인프라는 반복 매출을 만들고 장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며 표준을 장악한 쪽에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만 연결의 기준을 쥔 회사는 다른 기업들이 그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권력의 방향이 다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차이를 읽었습니다. 더 얇은 기기를 만드는 경쟁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연결의 기본값을 설계하는 쪽은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소비되는 것이지만 인프라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선택은 단순한 기술 확장이 아니라 수익 구조와 가치 평가의 근본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기존 통신 구조는 언제나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먼저 땅 위에 기지국을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단말이 신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리적 제약입니다. 산악지역, 사막, 바다, 국경지대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통신 품질은 인구와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고 연결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됩니다. 여기에 막대한 설치 비용과 유지 비용, 각국의 인허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지상 인프라 중심 모델은 구조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암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안테나를 개선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구조 안에서의 보완일 뿐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 강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땅을 따라 확장하는 대신 하늘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 차원의 해법입니다. 연결이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고 지구 전체를 기본값으로 삼는 순간 기존 모델의 제약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선택은 기능 개선이 아니라 질서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삼성 전략의 심장에는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위성 통화 기능이 추가된 칩 정도로 이해한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칩은 부가 기능이 아니라 통신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동통신은 지상 기지국을 전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단말은 신호를 찾아다니는 존재였고 연결은 언제나 기지국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즉, 통신의 중심은 땅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은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기지국을 찾는 대신 하늘의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구조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상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경과 지형, 인구 밀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연결이 특정 국가의 통신사 허가, 범위에 묶이지 않고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이동하는 순간 기존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실제 상용 단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성통신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크고 무겁고 전력 소모가 커서 차량이나 선박에만 적용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저전력 설계와 발열을 최소화한 구조를 통해 이 기능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크기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비상용 통신이 아니라 일상적 연결을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또한 AI 기반 위성 추적 기술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는 위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음 연결 지점을 준비합니다. 연결은 더 이상 사용자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의 계산으로 유지됩니다. 이 순간 통신은 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이 됩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은 특정 제품을 위한 부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등장할 스마트워치, XR 기기, 차량, 사물 인터넷 기기까지 모두를 연결하는 공용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이 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통신의 중심을 지상 기지국에서 단말 내부의 설계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먼저 구현한 쪽이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전략의 핵심이자 이번 변화의 진짜 심장인 이유입니다. 엑시노스 위성통신 칩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핵심 기술 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콜드 칩 구조입니다.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지상 통신보다 더 많은 전력과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위성 단말이 크고 무거웠던 이유도 바로 이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전력 아키텍처를 적용해 칩이 장시간 작동해도 과열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열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감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스로틀링 없이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스마트워치나 반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위성 통신을 넣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 축은 AI 기반 위성 궤도 예측 기술입니다. 위성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지구 궤도를 이동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단말이 신호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위성을 탐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결이 불안정해지기 쉬웠습니다. 엑시노스 칩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위성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다음 연결 지점을 미리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기가 가방 속에 있어도 연결은 끊기지 않습니다. 연결이 찾는 과정이 아니라 예측된 계산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내성 암호 구조입니다. 위성 통신은 구조적으로 도청과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단기적 보안 수준이 아니라 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전제로 칩 레벨에서부터 새로운 암호 체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통신이 인프라가 되는 순간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위성 통신은 실험적 기능이 아니라 차세대 연결 구조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 칩이 의미를 갖는 순간 판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축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타링크와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Direct to Cell, Direct to Cell입니다. 이는 위성을 단순한 데이터 중계기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기지국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지상 기지국과 연결되고 위성은 그 뒤에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투 셀 구조에서는 단말이 위성을 직접 기지국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곧 통신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통신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명백한 게이트키퍼였습니다. 기지국을 세우고 주파수를 관리하며 요금과 서비스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사용자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지상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경과 지형의 제약이 약해지고 인구 밀도에 따른 차별도 줄어듭니다. 연결의 기준이 특정 국가의 통신사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순간 기존 질서는 균열을 맞습니다. 삼성의 위성 통신 칩이 스타링크와 자연스럽게 호환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늘을 장악한 쪽과 단말의 심장을 설계한 쪽이 맞물리면 지상 인프라 중심 모델은 더 이상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통신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한 관문이라는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 선택권은 넓어집니다. 통신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여러 경로 중 하나로 재정이 됩니다. 이 조용한 이동이야말로 이번 변화의 드라마입니다. 기술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삼성은 단말 제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 질서의 설계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순간 가장 먼저 위치가 달라지는 쪽은 통신사입니다. 좋은 예가 T-모바일입니다. 이 회사는 위성 기반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상용화한 통신사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혁신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지상망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기지국을 세우는 비용이 수익을 앞서기 쉽습니다. 기지국 설치, 유지 보수, 주파수 비용, 규제 대응까지 모두 지상 인프라 모델의 부담입니다. 반면 위성은 한 번 궤도에 올리면 국경과 지형을 넘어 동일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사용자는 더 넓고 더 안정적인 연결을 선택할 뿐, 그것이 지상망이든 위성이든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통신사의 역할은 유일한 통로에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연결을 통제하던 위치에서 연결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권한은 서서히 단말과 칩,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쪽으로 옮겨갑니다. 통신사는 사라지지 않지만 중심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구조 변화입니다. 위성 통신과 웨어러블이 결합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챙겼는지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손목에 찬 시계 하나만으로 통화와 메시지, 긴급 호출이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해외의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도 연결은 끊기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는 기기가 기본 연결 장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폰 프리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항상 들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이나 문서를 크게 볼 때 사용하는 대화면 기기로 역할이 재정이 됩니다. 여기에 XR 안경이 더해지면 풍경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길 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겹쳐 보이고 회의 알림과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와이파이나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성 기반 연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지연 없이 온라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행동 대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면서 정보를 소비하게 됩니다. 연결은 손안의 화면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시야로 확장됩니다.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지만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항상 연결된 웨어러블과 XR 기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풍경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실험에 그쳤다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신호가 보입니다. 시장이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메모리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호황기에는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지만 불황기에는 급격히 꺾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 기업이라는 할인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성통신 칩과 같은 연결 인프라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삼성을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구조적 연결 인프라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인프라는 다릅니다. 한 번 표준이 되면 쉽게 교체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요를 만듭니다. 제품은 매년 교체되지만 구조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 구조를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예전에도 이랬다는 말은 과거의 틀에 갇힌 시선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만약 삼성이 스마트폰 판매 회사가 아니라 위성 기반 연결 구조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재정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과거의 삼성과 미래의 삼성을 같은 프레임으로 평가하는 순간 가장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이 스마트폰 중심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는 문장은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입니다. 다만 이것을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당분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연결이 스마트폰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연결이 기기보다 앞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이 주인공이던 시대에서 연결 인프라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어도 작동하는 연결 구조를 선점하려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권력과 돈의 흐름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연결은 인프라입니다. 제품은 교체되지만 인프라는 유지됩니다. 제품은 경쟁하지만 인프라는 지배합니다. 삼성이 위성 통신 칩과 웨어러블 XR 기기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확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스마트폰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연결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큰 가치를 가져가는 쪽은 화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연결의 기준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다음 스마트폰은
무엇이 더 좋아졌는가? 에만 집중한다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연결의 표준을 쥐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도 제품 라인업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팔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장악하려만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개인의 생활 방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어야 안심되는 습관, 특정 장소에서만 연결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웨어러블과 XR이 일상화되면 우리는 더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기를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결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입니다.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 관점에서도 과거의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메모리 사이클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연결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된다면 밸류에이션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 그래프만 보고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화의 초입에서는 숫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읽는 능력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중심 시대의 종료는 어떤 기기가 사라진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전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전부라는 생각, 연결이 장소에 묶여 있다는 생각, 통신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변화입니다. 기술 뉴스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이동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차이가 앞으로 몇 년 뒤 아주 큰 격차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